41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에서 통계단위 산업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통계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는요. 통상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점 내지 15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그 이론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 있고 5자리 숫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대분류, 그다음 부호를 68, 이걸 부호라고 해요. 중분류가 2자리, 소분류 하나, 세분류 하나, 세스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틀린 걸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익혀 주시면은 앞으로 이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이 다 됩니다. 틀린 내용. 예, 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매 해수마다 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아예 이렇게 이걸 보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익혀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산업 분류 기준도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복합과 관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익혀주시면 되고, 또 틀린 답안 또 나와요. 이거 쭉 틀린 답안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이 중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표준 산업 분류 통계 단위입니다. 요거는 기지 활사로 익혀주시면 돼요. 뭐 관로 해가지고 쭉 나와요. 이것은요. 뭐 이거는 저는 알잖아요. 이게 매해 나오는 그 문제라고. 또 틀린 답안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업정보론에도 나와 했지만은 조사 대상 주관과 조사 기간의 그 의미도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혼돈이 없을 거예요. 이런 점을 참고로 하면은 일단 여기서 나올 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생산단위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이거는 틀린 답으로는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꼭 맞는 말이 나오고,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수로 포함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별개 부수로 하면 땡입니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격려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조사 시점 나오면 땡이라고 했죠. 조사 대상 주관이 됩니다.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질증다. 이거는 뭐 구체로 다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별개로 하면 틀리고 조사 시점 나오면 땡입니다. 이거는 일개부수로 포함하니까 맞고, 조사 시점이 아니고 조사 대상 주관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뭐냐? 이렇게 이런 거 훈련 과정 뭐 이렇게 쭉 나오면은 뭐 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면, 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래는 HRD 넷이죠. 훈련과 관련된 거 HRD. 네, 훈련은 HR. 훈련과 관계된 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생각을 하시고, 43번입니다. 직업선택 결정 모형을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과 처방적 직업결정 모형으로 분류할 때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기술적이 아니면 처방적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 기술은 적는다는 것입니다. subscribe에서 적는다는 거예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생각 좋지만 두 번째 나오면은 두세 번은 하면은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겔라트를 발음하면 젤라트 잘랐다 이렇게 처방한다 잘랐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차라리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2000년도 실제 출제된 문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이렇게 표준산업분류 불과 오래된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벌써 표준산업분류가 두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맞습니다. 산출물만 이렇게 고려한다 하면 땡입니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분류는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중, 소, 세 분류 단계 항목으로 결정한다. 맞고요. 요거 다 익혀주십시오. 요런 걸 다 거꾸로 표현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해야 된다. 다르게 별도로 하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답이 나왔죠.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활동단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이건 틀린 답은 안 나오고 구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답은 직업 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갈로에 알맞는 것은 자 이것은 마스터 키가 이 가운데만 기억하면 돼요. 전부 다 보통인데 이 전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보. 요새는 전보 안 쓰지만은 전보입니다. 전화조사는 뭐 이 내용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화조사는 전부 보통입니다. 뭐 비용인지 뭔지 응답률인지 몰라 도 좋아요. 전부 다 보통. 전보를 생각하시면 니은에 전보 있는 거는 뭡니까? 전화조사 이뿐이죠. 왜 제가 이렇게 전보를 했냐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 형태로 오래전부터 출제됐는데 전보를 넣으니까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마스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운데 전보, 전화조사는 전부 다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부담이 덜 되고 5점을 취득할 수 있겠죠. 46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 아닌 또 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가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분류 기준은 산투결이거든요. 산투 결합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활동 형태면 안 됩니다. 이거는 41년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습할 때는 요 핵심 이론을 가서 복습을 하다 보면은 내 실력이 이제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표준 이번에 직업분류입니다. 직업분류 원칙 중 다수 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직업분류에서는 우리가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배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거의 한 문제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나오는 것만 꼭 집어도 어떻습니까? 35점 내지 50점 이 언저리는 1회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면 이렇게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주체성이다. 주체성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타성은 이제 우리가 투잡 수리잡하는 경우죠. 그때는 시수체입니다. 지금 다수 직업 종사자니까 바로 투잡 수리잡인 베타성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 우선은 취업 시간 우선치, 수입 우선의 원칙, 최근지 원칙 이렇게 시수체가 딱 나오죠.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은 포괄성의 분류 원칙의 주체성이죠. 생산 업무 우선 원칙. 그러니까 이것은 다수 직업 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요점만 정리되겠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경제활동 관련 도표 및 용어는 이거 특히 이 부분 그리고 아래 이 이론 요거는요 여러분들 출력을 해서라도 완전히 내 것으로 익혀 주셔야
이 문제는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공이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익혔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러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맞죠? 육아 조사 대상 주간에 주로 8세 이하 학년으로는 초등학교 2년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육아에 해당됩니다. 취업 준비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맞고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게 틀리죠. 여러분들도 이것도, 이게 뭐 어떨까 하면, 예를 보면은, 네, 여기 자영업자, 이게, 있네요. 자영업자 돼 있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론을 보면 여기에 출제될 수 있는 그 모든 이론은 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은 틀릴 수 있지만은 두세 번에는 이거 틀릴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틀렸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0점 맞는 거는 이제 필요합니다. 1-49번입니다. 국가기술자격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일반적으로는 이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실무로 4년 이상의 실무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청색으로 해 놓은 거는 한 2번 내지 3번이면 복습을 하면 익혀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기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에서 실무 4년 이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실차에서 자 우리가 이게 표준산업분류에서 최소 2문제 직업분류 2문제 나와요. 이것만 하더라도 4문제 이것만 하더라도 20점을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산업분류에 대해서는 쭉 그 이론을 이야기하고 직업분류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직업분류에도 보면은 직업의 성립 조건, 이미지 스토리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칙,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가수, 도사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요 문제도 거의 필수로 한 문씩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앞에는 직업분류에서 뭘 했습니까? 포괄성의 원칙과 베타성의 원칙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여기 한 2문제 표준 직업분류. 특히 우리가 직업상담사니까 직업분류 나올 비중이 높죠. 옳은 걸 찾으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의 경제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이것은 가수, 도사님이 할 때 수가 수용자의 시설 때문에.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으로 본다. 아니죠. 이자. 자기 집에 가사활동 아니죠. 가수, 도사님의 이제 가사활동은 아니죠. 속박된 상태의 재방활동이나 경제성이나 계속성이 있으면 속박성이 있으면 안 되죠. 비속박된 상태라 됩니다. 직업의 조건이 비속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충분히 준비 못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때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이 일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주면 다음에 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더라도 그 나머지는 진도가 빨라집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합니다. 앞에 잘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같이 발 맞춰서 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51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사람과 관련된 직무기능 중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한다. 교환한 다음에 협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직무 기능 중에서는
DPT라고 해서 각각 9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협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과 관련된 일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협의다. 비록 적색은 아니더라도 이건 두세 번 복습을 할 때는 안 틀릴 수 있는 문제다. 직업상담사는 특히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나오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2번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는 돼 있거든요. 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고용 안정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는 했습니다. 자, 훈련 뭐 이력 등을 이렇게 하는 건 아까 훈련 주체, 훈련에 대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이렇게 이런 걸 관리하는 제도였죠. 이것은 바로 국민 내일병 카드가 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이러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국민 내일병 카드는 우리가 대상자가 있습니다. 만 75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되고 여기에 출처가 많이 됩니다. 졸업 예정자 요거 돼요. 그 다음에 틀린 답안은 75세 이상인 사람 해당 안 됩니다. 이중으로 안 됩니다. 딴 뭐 공무원 연금법 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HRDN에서 통하여 직업능력 개발은 동영상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이걸 안 보면은 국민 내일병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직업정보와 일반 직업정보의 특성에 해당돼. 이 문제는 거의 한 문제 또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제가 거의 99% 나오는 문제가 보더라도 지금 이미 35점을 넘어가거든요. 그냥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민간직업정보가 자유제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유제한 나오지 않으면은 공공직업정보가 되겠죠. 봅시다.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하다 한시 자유제한 이건 민간직업정보죠. 공공직업정보는 아닙니다. 민간이고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예, 이게 제한적으로 범위를 줄이는 것은 민간인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공공직업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이게 자율적, 주관적이 되겠죠. 이거는 민간직업정보죠. 유료 민간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도표를 했는데 이거는 민간직업정보는 자유제한이 없다. 그래서 자유제한 요 키워드를 익히면 반대가 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익히시면 되겠고요. 직업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 여러분들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답은 이건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정보에서 과거 나오면 무조건 땡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면 땡, 전망 나오면 땡이라고 했죠. 과거 나오면 땡입니다. 아시겠죠? 전망, 과거 나오면 땡이에요. 56번입니다. 국가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훈련에 관한 정보는 뭡니까? 역시 훈련, HR 훈련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건 뭐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7번입니다. 워크넷의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의 종이를 치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치필은 종이로 써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워크넷을 여러분들이 능통하면은 이거 알까 말까인데 답을 외우십시오. 이거는요. 그래서 무슨 색깔입니까? 흑색입니다. 틀려도 괜찮다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고교계열 흥미검사입니다. 사실 이 안에는 지필 말고 수행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답을 익히는 게 낫습니다. 58번입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2019 한국 직업 전망의 직업별 일자리 전망에서 다소 증가로 전망되지 않는 것. 요거는 항공기 조종사하고 요 문제는 업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다소 감소로 나옵니다. 증가에 해당되지 않아요. 거기도 잘 안 잡히고 뭐 비행기도 그렇고 조종사도. 그래서 요거는 다소 증가에 해당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다소 감소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을 익히면 되겠죠. 워크넷에 관한 학과 종류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학과는 자연계열 보면은 뭐 바이오 산업공학과가 되겠죠. 도시공학, 진로로봇, 섬유 이거는 자연계열 아니겠죠. 이건 잘 몰라도 이거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0번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해당 직무 분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임상심의사 보건 의료 맞습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 경영회계사무, 전화로 판매 촉진하는 전화 많이 보죠. 이거는 판매 영업이 되겠죠. 이걸 경영회계사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급상담사 1급 사회 복지정규고 의료산업기사는 농림이고 이런 것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60번까지 했는데 조금 쉬었다 또